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동안의 계엄 도박은 정치적 자살 행위로 간주되며 즉각 탄핵에 내몰리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인근 파크랜드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생활 논란을 빚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교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가 오늘 아침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 호텔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음 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을 시행합니다. 한인 대학 교수가 스카이다이빙에 나섰다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 참변을 당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오늘 밤 열립니다. 뉴저지 에디슨 시니어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장난감 회사인 마텔이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소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푼라커가 실적 부진을 보고하고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후 주가가 14.3%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즉각 탄핵에 내몰리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그 임기 중 퇴진 가능성이 높고 자진 사임인지 탄핵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곧바로 여당 의원 18명이 포함된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해 무효화시키자 결국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 6시간 만의 실패를 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민 다수가 군부 독재의 표상이자 역사책에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계엄을 들고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의 모습에 투영되고 군대에 의한 광주의 상처까지 상기시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사임 아니면 탄핵에 내몰리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로 빠르면 이번 주말 탄핵 표결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지 자진 사임이냐 강제 축출이냐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여당 8명 이상이 동참해 300명 중 200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의 대통령직은 즉각 중단되며 자진 사임이나 헌법재판소의 파면이냐만 남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단 사임에 이어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대혼돈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야 6당은 190명 전원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해 빠르면 이번 주말 탄핵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전 세계를 충격과 혼란 속에 몰아넣었던 6시간의 계엄 도박으로 황당한 대패착을 두었으며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에게 한국 사태를 브리핑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상황 전개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분쟁은 평화롭고도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주 터커머 인근 파크랜드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을 칼로 찔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때리는 남편을 막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쉽지 않은 재판을 시사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52세 한인 여성 신영미 씨는 남편인 62세 최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타코마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한국어 통역관이 배석한 가운데 피어스 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정당 방위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 씨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7일 밤 술을 마신 남편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종종 해 이날도 운전을 못하도록 차량 열쇠를 숨겨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다시 술을 사오라고 요청했고 신 씨는 이를 거절하자 남편이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려 이를 막으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신 씨는 피 묻은 손으로 이웃집을 찾아가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 씨는 다툼 중 남편의 등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등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남편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 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다 변호사를 요청하며 조사를 중단했으며 이후에는 나의 행동은 모두 정당 방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요청 이후에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정당 방위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생활 논란을 빚고 있는 핏 헥세트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교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교체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헤그세스 지명을 철회하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국방장관으로 새로 지명할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는 음주 문제와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에 휘말렸고 공화당 상원에서도 지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는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며 음주 문제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디센티스 주지사와 논의한 뒤 그를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디센티스는 이라크 전쟁 참전 경력과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방장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는 과거 성폭행 의혹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퇴임 의사를 부인하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대 민간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가 오늘 아침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 호텔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러민 기자입니다. 50세인 브라이언 톰슨은 오전 6시 46분경 컨퍼런스 참석차 아침 일찍 호텔에 도착했지만 마스크로 무장한 용의자는 톰슨 CEO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 10분간 대기한 채 기다렸으며 그가 도착하자 약 20피트 거리에서 여러 발의 총탄을 발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격 이후 용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으며 센트럴파크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톰슨은 이번 총격으로 가슴에 총상을 입었으며 위중한 상태로 마운트 시나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백인 남성으로 사건 당시 크림색 재킷과 검은색 마스크, 검은색과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회색 배낭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은 이 용의자가 식스애비뉴에 위치한 힐튼 호텔 인근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으며 총격범은 호텔 투숙객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톰슨의 링크드인 계정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년 동안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CEO로 임명돼 미네소타주 미네통가에 위치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위티 CEO는 브라이언 최고 경영자는 그의 경험과 인간관계, 가치를 통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소비자뿐 아니라 의료진, 고용주, 정부 및 기타 파트너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우며 성장을 이뤄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4위를 차지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 전역에 약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2,8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국에서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에 저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 8천여 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전 유급 휴가 보장 규정을 시행합니다. 직원들은 추가 병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기존 병가 외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출산 전 유급 휴가 보장 정책 발효를 앞두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공공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임산부도 월급과 병원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가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고 저렴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유급 휴가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 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법안에 서명하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직원은 임신 관련 병원 방문을 위해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신 관련 병원 방문에는 신체 검사, 산전 검사, 불임 치료, 낙태 등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추가 병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기존 병가 외에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현재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최대 12주간 평균 주급의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유급 휴가는 출산 후 12개월 내에 쓸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중단기 장애 혜택을 쓸 수는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와야 베네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하고 있는 많은 뉴요커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대학 교수가 스카이다이빙에 나섰다 낙하선이 펼쳐지지 않아 참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던 한인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이지애나 공과대학의 벤 최 교수가 스카이다이빙 중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시 25분쯤 슈리브포트 북쪽의 길리엄 공항에서 실종된 스카이다이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지 경찰과 라이프 항공구조대,
놀스캐도 의료센터 등 여러 기관이 수색에 나섰고 약 2시간 후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예정된 착륙 지점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숨진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최 교수는 루이지애나 공과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조교수로 1999년부터 근무했으며 동료와 학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최 교수는 전기와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도 소지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비행기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자신의 이름 뒤에 박사를 뜻하는 PhD와 비행기 조종사를 뜻하는 파일럿을 항상 기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 교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새로운 검색 엔진 생성, 컴퓨터 파일과 웹페이지의 자동 구성에 대한 특허를 3개나 소유한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공과대학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과학, 머신러닝, 지식 엔지니어링,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병렬 컴퓨팅과 컴퓨터로서의 우주 이론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오늘 밤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맨해튼의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한껏 더해줄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오늘 밤 열립니다. 대대적으로 열리는 락커펠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에는 켈리 클락슨, 백스트리트 보이즈, 코코 존스, 리틀 빅타운 등 연예인도 대거 참여해 공연을 이어가며 모든 장면은 N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올해로 제92회째를 맞는 락커펠러 센터 트리 점등식에 사용되는 트리는 매사추세츠 웨스트 스톡브리지에서 운반되어 온 나무로 1959년 이후 매사추세츠에서 오는 첫 번째 트리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는 무게 11톤의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로 높이 74피트, 너비 43피트에 달합니다. 이 트리에는 5마일에 달하는 전선으로 연결된 5만 개 이상의 다채로운 LED 조명으로 꾸며졌으며 트리 제일 꼭대기에는 300만 개의 크리스탈로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별이 장식됩니다. 오늘 밤 10시 직전에 트리 점등식을 한 뒤 공연이 이어집니다.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49스트리트, 50스트리트,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에 있는 락커펠러 센터 스케이트장 인근에서 트리 점등식 및 축하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트리 점등식으로 인해 뉴욕시경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자정까지 46스트리트부터 52스트리트까지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차량 통행을 통제합니다. 락커펠러 크리스마스 트리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히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24시간 점등합니다. 락커펠러 크리스마스 트리는 1월 중순까지 뉴욕시 맨해튼을 밝힐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주 에디슨 시니어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빠르게 대피 작업을 진행했으며 200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에디슨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2명은 중태에 빠졌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에디슨 시장 샘 조 씨는 1061 인맨 애비뉴에 위치한 5층짜리 인맨 그로브 시니어 시민 거주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은 불길이 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어 열린 창문을 통해 위층으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4단계 경보를 울렸고 소방관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피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에디슨 소방서장 앤디 토스는 노인들이 많아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콥터 7은 현장에서 불에 탄 아파트와 깨진 창문, 대피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방에 있던 남성과 여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남성은 의식 없이 헬리콥터로 이송됐지만 구급대원들이 소생시켰습니다. 8명이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고 건물 전체는 대피 조치가 내려져 200명 이상의 주민이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임시 숙소로 호텔에 수용되었으며 적십자사와 에디슨 타운십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풋라커가 실적 부진을 보고하고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후 주가가 14.3% 급락했습니다. 풋라커는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나이키 브랜드의 부진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풋라커 CEO 메리 딜런은
예상보다 많은 프로모션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플라커의 주가가 실적 부진 보고와 연간 전망 하향 조정 후 14.3% 급락했습니다. 플라커는 11월 2일로 끝난 3개월 동안 3,300만 달러, 즉 주당 34센트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총 매출은 19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플라커의 CEO 메리 딜러는 나이키 운동화의 수요 부진과 업계 전반에서의 예상보다 많은 프로모션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이키는 스니커즈 분야에서 포카와 옹과 같은 혁신적인 신흥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딜러는 새로운 나이키 CEO 엘리엇 힐이 나이키 판매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풋라커는 올해 전체 매출이 1%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망치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 전망을 1.2달러에서 1.3달러 범위로 조정했는데 이는 이전에 예상한 1.5달러에서 1.7달러에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리치필드에서 장모 씨를 2급 성폭행 혐의와 3급 아동 위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버겐 카운티 검찰 성폭력 피해자 부서와 리치필드 경찰 등이 수사한 결과 수차례 걸쳐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체포된 장 씨는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고 법원 인정 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내년 1월부터 갤런당 2.6센트씩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세는 갤런당 31.8센트에서 34.4센트로 디젤 주유에 대한 세금은 갤런당 35.8센트에서 38.4센트로 오를 전망입니다. 주유세와 합하면 내년 1월부터 휘발유와 디젤 주유에 대해 각각 갤런당 44.9센트, 51.9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 재무국은 지난 1년 동안의 휘발유 사용량과 앞으로의 수요 예측 등을 기준으로 휘발유세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뉴저지주 주요 교통 인프라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앵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는 6일 마감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신청 전인 경우 서둘러야 합니다. 앵커 프로그램은 뉴저지 거주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 소유주의 경우 뉴저지 주민, 2021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 소재 주택 거주, 2021년 재산세 납부, 2021년 기준 연수입 25만 달러 미만 등의 자격을 충족하면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은 1,500달러, 연소득 15만에서 25만 달러는 1,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수혜 자격은 뉴저지 주민, 2021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 거주, 합법 렌트를 내는 세입자, 2021년 수입 15만 달러 미만입니다. 조건을 충족한 세입자는 450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주 한인 목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작은자 공동체 교회 김동균 목사와 LA 평화교회 김기대 목사를 주축으로 한 미주 지역 한인 목사 47명은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구테타를 일으킨 영모 세력임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균 목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음에도 앞으로 윤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목회자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